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국유센터 지부 서울지회 조합원 남혜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국유센터는 모든 국유센터 중에서도 업무량이 많고 빡세게 일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국유센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제가 이곳을 선택할 때 전 직장 동료들은 바보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왜? 현재 급여를 포기하고 신입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급여도 적은 곳에서 시작하려고 하냐며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인의 소개로 입사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과 홈페이지, 타자 시험을 본 후 학교 통지를 받고 교육을 시작하면서 정말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1개월 동안 공부할 시험을 일주일에 2~3번을 보면서 열심히 했고 최종적으로 1개월 뒤 신입으로 배치가 되어 1개월 동안 통화와 공부, 시험을 병행한 후 정식으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국유센터 입사는 쉽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시험보다는 쉽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국유센터로 왔으니까요. 국유센터 일은 저 또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왔고 이 일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왔다가 이 일은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반성과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6년 이상 근무하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근무했고 저를 인정해주는 고객님들이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이름 앞에는 친절 상담사라는 명칭이 항상 붙었습니다. 그로 인해 친절 프로모션을 할 때마다 손난로, 추석, 설 연휴 등 선물을 지참 후 귀가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에 들지 않았나요? 왜 추석, 설 연휴 선물을 프로모션으로 주지? 네, 저희 업체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만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못 받은 팀은 팀장님과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친절한 고객이 만족할 때도 나오기가 어려운데 왜 하루에 친절 코스를 채우지 않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유센터는 전국 12개 센터 11개 민간업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다양한 프로모션 제도로 콜수 경쟁을 시켜 업무 실적을 높은 걸 평가하는 게 아닌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의 콜수를 많이 해결하느냐에 따라 업체를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소속된 상담사에게 통화 시간을 짧게, 콜수는 많게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콜 집중해가 되면 1등부터 순위를 정해서 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상품권 또는 현금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며 상담사로 콜 받는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WS, S, A, B, C, D 순으로 등급을 나눈 인센티브 10에서 20만원씩 차등 지급받는데 2분 30초 안에 빨리빨리 대충 상담하고 종료해야 상위 등급자가 되어 남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공단은 직접 노무비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스스로 정한 약속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스스로 정한 직접 노무비를 하청업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하청업체가 임금을 착복하는 범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이 사실을 빠르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라고 목놓아 애침이 의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건강한 노동세상이 공동으로 2020년 6월에서 7월까지 진행한 노동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며 10명 중 6명에서 9명이 감정부조화 미친 손상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장시간 전산 장비 활용한 전화 상담과 휴식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근골격 질환자 이미 국민건강공단이 지난 2월 파업 당시 국유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 언론보도에 참고자료를 배포했고 공단이 이런 콜센터 상담사 노동건강실태조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도 업체는 후출이와 대기이제 휴식을 쪽지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휴식에서 설정 후 외부에 이주를 하신 거라면 회사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또는 9월 8일에서 10일 기간 예방접종 진행 인원이 많아서 해당 기간 연차 신청 자제, 근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인 예방접종 일정은 9월 8일에서 10일 기간으로 임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저의 휴식 시간을 참여합니다. 외출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여쭤보신다며 회사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올라왔더니 저에게 온 쪽지 내용입니다. 왕복 20분 내외였는데요. 그리고 예방접종은 저희가 원해서 날짜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접종 날짜가 기간에 원하지 않는데도 연장이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상담사 잘못이 아닌데 이 내용처럼 쪽지가 옵니다. 저희는 이유도 모르고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며 백신 공갈을 진행합니다. 저희 잘못도 아닌데 9일에서 10일날 백신을 맞는 분들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죠. 원청에서 국민들 모두 접종해야 하는 부분으로 백신 공갈을 제대로 진행했는데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들은 이 내용대로 눈치를 보며 접종을 합니다. 하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건가요? 이상하네요. 변한 게 정말 없느냐고 묻는다면 있습니다. 조합원 스스로 노조를 만들면서 휴식은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쪽지의 내용을 바꿔내 있지만요. 근본적인 개선은 경쟁으로 내모는 업체의 폐지와 공공성 강화로 노동자들을 병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질문과 답변은 제가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맞습니다. 업무의 질이 다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의 질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인은 업무의 질과 고객센터 업무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문제가 아니라 승인 문제 아닙니까? 승인을 고객센터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사무직에서도 많은 분들도 일하는 직원들조차도 대리에게서 과장으로, 과장이 부장에서 전달돼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처럼 상담사는 이관 요청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직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워가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걸 한 업체에 정규직이 되는 과정이죠. 근데 지금의 저희는 같은 과정을 가지고 이관 승인 요청을 하는데 왜 저는 원청과 하청업부 분야와 노무비부터가 다른 거죠? IMF 전에도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절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목소리를 왜 듣고는 계시는 건가요? 저는 봉천동 아울렛에서 선거운동할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신 건가요? 약속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정말 바랍니다. 투쟁력은 협상이라는 신념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지부는 2차 파업에 나서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2가스공사 비정규 지부는 지난 4년 동안 정규직 전환 협상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직접 고용을 주장했지만 역차별과 불공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일관된 별도 임금, 별도 직군, 별도 예산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협의는 사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의한 태도와 반복되는 말 바꾸기로 파행을 끝없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일부 직종이 임금 하락과 근무 인원 미충원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탄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권이니 노동 존중이니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에서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집중은 월 70만 원의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업무 강도 증가하였고 대체 인원 부족으로 휴게 시간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식사 시간도 사용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52시간제를 도입하였지만 가스공사에서 저녁을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을 항의할 땐 소방보조 업무라고 하더니 살려달라고 파업을 계획하니 필수 유지 업무라고 파업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처우는 소방보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필수 유지 업무라고 지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 직종은 2019년 가스공사 담당자가 직접 직업을 약속한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일체의 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규 계약 시에는 노임단가 기준을 단순 노무 종사원으로 일방적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순 노무 종사원의 임금 인상분은 지급하면서 시설 직종만 인상분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2년간 임금 보전용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연장수당을 실적급으로 바꿔놓고 삭감해버렸습니다. 매년 신규 계약 시 가스공사가 영육 계약사와 계약 절차를 지연시켜서 임금 체불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지연에 대한 사과는커녕 계약 지연으로 1년 만건이 안 되었다고 연차수당도 차감을 시도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고용 대상인 소방직종과 지부장의 소속인 시설직종에 대한 공통적으로 임금을 하락시키고 교대 근무자의 부족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고용 대상인 소방직종을 압박하고 지부장의 소속인 시설직종을 차별화하고 있는 이것은 노동조합 내부의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한 직종 내부의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형태입니다. 최혜봉 사장의 가스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대화와 타협으로 진행하지 않고 원청이고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굴복시키려는 저열하고 저급한 형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간접고용의 전형적인 폐해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모든 처우와 복지가 원청의 제멋대로 좌지우지되지만 책임지지 않는 영역사나 자회사에 형식적으로만 소속된 현실에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청년 노동자들도 간접고용의 일자리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약속에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가혹한 탄압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중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가스공사 비정규직 지부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가스공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가스공사와 17차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설직종 어느 노동자가 제가 정문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야 10만원 깎여버렸다, 30만원 깎여버렸다, 서울에 매달 2번씩 올라가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농사전에서 사척위원들을 앉혀놓고 당신들도 타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들도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월급을 받고 있고 임금을 받고 있지 않냐? 누군가에게는 10만 원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볼 수 있는 돈이라는 그 돈을 깎는 것은 당신들이 어떤 염치도 없는 짓 아니냐고 제대로 된 임금을 설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수공사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지금 청와대를 향하고 있지만 3차 파업 때는 단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투쟁의 목적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투쟁력을 키워 협상력을 키우려고 합니다.